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우리 함께 묵상하심으로 금요 성경 아카데미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시작한 찬미 404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겠습니다. 404장 찬미 후에 권희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높고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할 양 없겠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할 양 없겠네. 내 영혼의 봄이 되어서 주님 가까이 올 때 그의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의 꽃이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할 양 없겠네.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소망 가득 넘치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 주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할 양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한 주도 저희에게 귀한 안식일을 또 축복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하루하루를 저희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아버지를 마음에 새기고 한 주도 보냈습니다. 한 주를 보낸
보내면서 저희의 힘든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또 저희의 지덕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이영수 원장님께서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실 때에 그의 입술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말씀들을 그의 입에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저희의 마음에도 회복의 힘이 되어서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의 육체를 더욱더 회복시키는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께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늘숲 금요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가 3월 달에는 김주영 목사님을 통하여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성경 주제를 가지고 성경 연구를 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우리 교회에는 정말 탁월한 강사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서게 될 것입니다. 이영수 원장님이십니다. 하늘마을 힐링센터에서 오랫동안 원장으로서 건강사역에 주력하셨고 지금은 현재 하늘마을 건강마켓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주에서 건강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되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고 원장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하늘숲교회가 건강사업도 이제 앞으로 실제적으로 또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번 4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성경적 몸관리법인데요. 생체식의 다이어트 정말 주제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일 텐데 오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요요 현상이 없는 지상 최고의 성경적 다이어트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유익도 얻고 또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건강이 증진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할 때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수 원장님이십니다. 네, 둘째 찬미 61장 찬미 후에 우리 원장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1장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숲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보시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사시는데 나도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제가 2000년이 되었을 때, 서기 2000년이 되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또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비추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이 되어서 제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결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저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생명의 말씀만 가지고 가면 내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나중에는요 너무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서 말씀을 볼 때도 있는데 누워서 말씀을 보다 보면 점점 일어나서 말씀을 보게 돼요. 그리고 피곤하던 게 싹 사라지고 그 말씀에서 힘을 막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과 또 성경과 관련된 예언의 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방문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방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방에서는 썩는 냄새가 났고 그리고 거기에 한 30몇 킬로쯤 된 아주 앙상하게 마른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런 분을 뵙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바리끄댕이를 잡더니 살려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또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분인데 그 다음날 바로 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소재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시려거든 그 집사님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안 하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살릴 것을 염려하느냐? 내 말이 곧 생명이라. 너는 이 말씀을 가서 전하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일어났는데 다리에 정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분을
향해서 갔어요. 가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나의 하나님이더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나의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을 인도하시고 구비구비마다 붙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며칠 제가 매일 가는데 며칠 지나니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분명히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목사님이 와서 임종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나니까 문 앞에 나와가지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2달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오늘 수락산 등산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저 병 다 나았습니다. 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그분하고 수락산을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시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이 며느리를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저 누구예요? 그러면 항상 이 할머니가 당신 누구요? 이렇게 되물어요. 되게 서운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자꾸 옆에 와서 이렇게 기웃기웃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글을 아니까 비록 치매가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큰 모조지를 사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서 읽게 하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치니까 내가 알지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청학교에 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그 집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이 와서 이 암투병 하시는 집사님을 간호했어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서성서성 늘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사모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십시다 하고 말씀을 가르쳐 드렸더니 안식일에 교회 갔는데 이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 가고 싶었는데 누구도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저보고 교회 오라고도 안 했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 저 어떤 일 시켜도 괜찮습니다. 저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라면 하겠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다 빼놓고 우리 신학을 졸업한 동료들은 다 좋은 데 보내주시고 저는 그냥 써주시기만 해주십시오. 저같이 무익한 사람을 하나님 써주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써주셨어요. 한 1년 동안 하나님의 써주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으실까? 내 일생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계속 기도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암 환자 요양원에 가서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아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과 또 그런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이르러왔던 그 감동을 지금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197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생체 시계 유전자를 발견하고 이 유전자가 이 뇌의 수차에서부터 이제 어떤 신호의 작용에 의해서 이 PER이라고 하는 생체 시계 유전자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규명한 사람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25년 동안 환우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의 아는 모든 의학의 기초가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빛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전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시간을 만들고 일주일을 만들고 1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24시간 주기, 일주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7일 주기, 실주율. 그 다음에 한 달 주기, 월주율. 1년 주기, 년주율.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어떤 리듬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리듬에 맞게 그 규칙에 맞게 생활을 하는 게 우리가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디 클락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 빼는 것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다이어트의 개념은 식이요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올로지컬 클락 다이어트. 그러니까 생체식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체시계를 서카디언 리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24시간 주기를 세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를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다가 맞춘 생활을 하면 어떤 질병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힐링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암, 사기, 상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웬만한 분들은 이 생체시계 다이어트를 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엉터리 다이어트가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을 성서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하면서 여러분이 실천하면 여러분 자신의 몸이 놀랍게도 변화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케디언 리듬 생체 시계를 보면 이제 아침 6시가 되면 콜티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콜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혈당을 높이고 또 혈당을 높여서 우리 몸 안에 이 당을 활발하게 공급해주고 또 산소를 활발하게 공급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분이 있는데 아침 식사는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 몸에 시동을 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 쓸 그 영양분을 축적을 해줘야 그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우리가 건강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연료를 공급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콜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 아침 6시부터 한 9시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이 콜티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그 아침을 먹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밤을 주관하는 이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낮을 주관하는 주기가 있어요. 근데 낮을 주관하는 주기는 주로 우리 소화시키고 이제 활동하기 위한 그런 우리 몸에 이 생리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우리 몸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재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체 리듬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케디언 리듬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아주 건강한 그런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생활 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이 생체 시계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 이 AM 6시, 오전 6시에 뭐가 제일 많이 분비가 된다고요? 콜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밤에는 어떤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가 됩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멜라토닌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또 성장 호르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는 사람들은 이 노화가 덜 되고 건강하죠. 그런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과 콜티솔 호르몬은 이렇게 이 시소를 타요. 콜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에 멜라토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콜티솔 호르몬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요.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 콜티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어떤 교감신경을 움직여서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그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활동하게 해요. 근데 이제 저녁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을 이완시켜주고 쉬게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소화 기능이 특히 쉬면서 우리 몸에 굉장한 치유가 이루어져요. 이제 이 활동이 낮에 아침에 먹은 그런 영양소로 인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4시에서 한 6시 사이, 한 5시, 6시 되면 우리 그 체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엔진으로 말하면 이렇게 과열되는 시간이에요. 혈압도 올라가고. 그때 이제 교감신경이 확 황진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서 이게 그 우리 몸은 이제 휴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4시 이후에 식사를 하는 것은 이런 작용들을 방해해요. 4시 이후에 식사를 하면 특히 저녁에 해독작용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많이 먹고 자면 손발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갑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손발이 따뜻해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저녁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4시 이후에는 뭐만 공급해 주는 게 좋다고요? 수분만 공급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과일은 거의가 다 수분이에요. 그리고 이 과일은 그 소화 호르몬이 없어도 거의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진 분들, 그 다음에 췌장이 망가져서 소화액이 안 나오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도 과일을 먹으면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4시 이후에는 사실은 과일만 먹든지, 과일 한 200g 정도만 먹든지 먹지 않는 게 우리 몸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몸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제가 놀래요. 왜 그러냐면, 저의 이 생체시계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생체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젊어요. 제가 어떤 때는 해보면 39, 40, 41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양자 약자기장으로 몸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거의 안 좋은 게 한 15개, 16개, 예전에는 8개까지 그렇게 나왔는데 보통 이제 50대 건강한 사람들도 안 좋은 게 한 20몇 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15개, 16개 나와요. 혈관이 아주 깨끗하게 나와요. 그리고 또, 미네랄이 전혀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보면서, 야,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제게 나온 이 성적표를 보고, 야, 이런 인간이 다 있냐? 그렇게. 제가 지금 62이거든요. 근데 저의 생체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날마다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시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동아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생체시계 이용해 우울증, 암, 비만 치료한다. 이 생체시계가 고장나서 생기는 질병이 대사성질환, 고혈압, 당뇨, 비만, 더 나아가서 암,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생체시계가 고장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생체시계를 재부팅하면, 세팅을 다시 하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금년 1월 달 논문입니다. 제목이 산화 스트레스, 면역 및 암 발병에 있어서 일주기 리듬 조절자 PER의 역할. 그러니까 생체시계 유전자 PER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모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면 산화 스트레스가 생겨요. 우리 이 세포가 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막 파괴되죠.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면역에도 이 생체시계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고 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랍게도 펄스의 이상으로 인한 일주기 리듬의 조절 장애는 세포 주기, 세포 증식 및 세포 사멸, DNA 손상 복구, 산화 스트레스, 면역 및 염증 반응과 같은 생리적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펄스는 암 억제에 연루되어 있으며 유방암, 자궁, 내막암, 신경교중을 포함한 수많은 암에서 발현 수준이 크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생체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암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 생체시계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저녁 늦게 먹고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주기 리듬에 의한 생리 현상이 일어나고 또 우리 이 활동하는 것과 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기 리듬이 조절하는 이 호르몬들 또 우리 몸 안에 어떤 그 대사작용 이런 것들을 보면 체온, 심박수, 소변 생성, 수축기 혈압,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콜티솔, 또 수면, 각성, 우리 그 컨디션, 기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다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체시계를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은 어렵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은 아주 간단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 저하고 이제 이게 건강 얘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돼요. 그 저는 어디 가나 주제가 건강에 대한 주제가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분들을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지셨나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이 빠지고요. 훨씬 더 젊어지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서 찍어놓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체시계 다이어트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놀랍게도 젊어져 있어요. 너무 예뻐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체온, 그 다음에 BPM이 뭐예요? 심박수, 그 다음에 혈압, 또 콜티솔 호르몬, 또 이 그 뇌혈류 이런 것들도 다 이 생체시계가 고장이 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무드, 기분 이런 것들도 다 생체시계 유전자가 관여를 합니다. 근데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이제 그 여러분이 볼 때 이제 왼쪽은 이제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이 그 기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잘 보면요, 이게 생체 시계가 이게 반응이 늦게 일어나, 이 뒤로 밀려 있어. 그래서 우울증은 뭐예요? 생체 시계가 늦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요, 우리가 햇빛을 보고
이 낮을 주가라는 생체시계가 이 작동을 시작하고 15시간 뒤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돼요. 그러면 저녁에 9시, 10시에 주무시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야 될까요? 9시, 10시 주무시려면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이 나오니까 6시, 7시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야 돼. 하다못해 창문을 열어놓고 떠오르는 햇빛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빛이 우리 이 눈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런데 아침에 만약에 12시에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몇 시에 졸리기 시작할까요?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몇 시에 잠을 자게 돼요? 새벽 3시에 자게 돼요. 15시간 뒤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냥 잠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기분이 어때요? 우울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모든 이게 신호들이 다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헬스 중앙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최적의 생체 리듬을 위한 생활 습관 6가지를 설명했어요. 6가지를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매일 같은 시간 기상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이렇게 잘 앉아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면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막 불면증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저녁에 주무시려면 저녁에 잠을 잤든지 못 잤든지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이 하면요. 나중에 자는 시간이 비슷하게 맞아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적정량의 일광욕. 세 번째는 바쁜 활동. 네 번째는 규칙적 운동. 다섯 번째는 음주, 흡연, 카페인 섭취 피하기. 여섯 번째는 간접등 이용하기. 그런데 여러분 간접등을 켜놓고 자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다 꺼놓고 자는 게 좋겠어요? 사실은 다 꺼놓고 자는 게 좋아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창이 이렇게 많은 분들은 아침에 차광막 이렇게 탁 치고 자는 게 좋아. 저는 어떤 때는 눈에다가 수단대 이렇게 하고 자요. 어떤 때는 수파스를 딱 붙이고 자요. 그러면 깜깜하거든요. 그럼 아침에 이게 좀 날이 밝아와도 그런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빛은 완전히 다 차단하는 게 좋은데,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딱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용수 원장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네. 끼니 섭취 시간과 식사량. 그러니까 밥을 언제 먹느냐, 그리고 얼만큼 먹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그러니까 생활 습관 의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 식사가 왜 필요한가? 이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콜티솔 호르몬이 쫙 증가돼요. 그죠? 이때 막 증가돼요. 근데 콜티솔 호르몬이 나올 때 이제 우리 혈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심장의 엔진이 빨리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각 세포에, 각 기관에 포도당 공급을 늘리고 산소 공급을 늘려요. 그러니까 이때 음식을 꼭 먹어줘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 못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이때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아침에 콜티솔 호르몬이 쫙 이렇게 올라왔다가 낮에 이렇게 쫙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제 저녁 6시 되면 다시 증가되기 시작해서 9시 되면 이제 이게 최고조로 올라가요. 10시, 11시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제가 멜라토닌 호르몬하고 콜티솔 호르몬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소를 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콜티솔 호르몬이 올라가는 시간에는 알아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어떻게 돼요? 이게 뚝 떨어져요. 그죠?
예. 콜티솔 호르몬이 나오면 이렇게 막 교감신경도 이 항진되고 우리 잠자리에 일어나기 1시간 전에 뭐 이 남성 호르몬 이런 것도 막 왕성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하루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켜줘요. 근데 저녁이 되면 이게 멜라토닌 호르몬이 쫙 올라가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오후 4시 이후에는 수분 위에는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녁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콜티솔 호르몬이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체의 자연적인 시계는 언제 콜티솔 호르몬이 올라갑니까? 아침 6시부터 9시가 그때 쫙 올라가.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시간에 멜라토닌이 내려가. 근데 이때 안 먹고 저녁에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게 콜티솔 호르몬이 저녁에 올라가 버려요. 예, 그럼 아침에 콜티솔 호르몬이 올라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녁에 다 써버리니까 아침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우리 몸이 이렇게 깨어나질 않아요. 각성이 안 되고 이 교감신경이 이 항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 몸이 이 소화 에너지가 비축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아침 먹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 습관이 아침을 안 먹게 만들었어.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을 안 먹던 분들은 아침에 소화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과일이라도 먹기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침에 뭐 녹즙 드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는요 칼로리 보충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유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콜티솔 호르몬,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호르몬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가요. 멜라토닌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암을 예방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콜티솔 호르몬은 이런 호르몬들이 내려갈 때 올라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콜티솔 호르몬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그러면 밥 먹고 저녁에 운동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밥 먹고 저녁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 콜티솔 호르몬이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멜라토닌 호르몬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요. 그러면 저녁 운동은 저녁 먹은 다음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 식사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 식사 전에 해야죠. 근데 제일 좋은 저녁 식사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과일 정도만 먹는 게 좋습니다. 이 과일 정도만 먹으면 이 과일 속에는 항산화제가 많아요. 또 간 해독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은 이렇게 과일을 먹어도 우리 몸에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이제 잘못된 일일 이식에 대해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날 이 잘못된 일일 이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일 이식의 저자 히가시 시게요시 이분의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50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을 굶고 점심과 저녁 두 끼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8시간 정도의 어떤 그 공복기를 두어서 위장을 쉬게 해라. 이건 이분도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건 생체 시계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시간표를 짜야 되잖아요. 저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라이프 스타일 시간표를 짜줘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틀만 저녁에 과일 먹고, 해도, 그렇게만 해도 이틀 했는데요, 제일 먼저 변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골 밀도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골 생성 표지자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의외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도 이 골수가 잘 형성이 되고 뼈가 튼튼해지면요, 여러분 면역세포,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와요? 림프구 이런 것들이 다 골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골수의 건강은 우리 면역에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틀만 그렇게 해도 이 골 표지자가 바뀌기 시작해요. 뭐 오스테오칼신이나 이런 그 호르몬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가면요, 우리 이 소화기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이 소화 호르몬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신장의 어떤 그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노폐물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 혈류가 깨끗해져. 네. 적혈구가 이게 튼튼해져. 2주만 지나도 굉장히 건강한 적혈구로 변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표지자들이, 우리 건강의 지표를 나타내는 표지자들이 2주만 해도 다 상승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3주가 되면요, 여러분 당뇨 환자분들이 이 식사를 사실은 이틀 3일만 해도 혈당이 뚝 떨어져요. 저한테 왔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원장님, 저는요 지금 한 몇 년 동안 약을 먹어도 뭐 혈당이 180인지 200 이하로 자기 안 떨어진대요. 예. 한 번도 자기가 그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틀을 딱 과일을 줬어요. 저녁만. 그런데 이분이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변화가 단 이틀 만에 일어났어요. 혈압도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예. 그런 이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오전 6시에 밥을 먹어도 좋고 7시에 먹어도 돼요. 7시나 8시에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을 얼만큼 줘라? 5시간에서 6시간을 줘라. 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근거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간 사이의 공복은 몇 시간이 필요하다? 대여섯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7시에서 8시 사이에 식사를 했으면 점심은 보통 사실 2시에서 3시에 먹는 게 이상적이에요. 만약에 뭐 1시에도 2시 뭐 이렇게 먹으려면 아침 식사를 1시간 더 땡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뭐 1시, 2시 요 사이에 점심 식사를 했으면 저녁에 과일은 몇 시에 먹어야 돼요? 6시, 7시에 먹어야 돼요. 저녁에 이게 과일 먹는 시간이 조금 이제 늦어지긴 하는데, 과일은 사실은요, 조금 늦게 먹어도 이 소화기에 거의 이상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하면 공복 시간이 몇 시간 되는 거예요? 16시간. 근데 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당뇨 강의할 때, 제가 이 당뇨 강의를 해서 인터넷에 여러 번 올렸는데, 그 클릭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뭐 예전에 뭐 제 기억으로는 한 100만 번 이렇게 클릭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내리고 이제 다시 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뇨 강의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당뇨를 고치려면 꼭 공복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럼 이게 공복에 적응하는 그 힘이 생겨요. 우리 몸이 알아서 당 조절을 해요. 인슐린 이 민감성이 개선이 됩니다. 인슐린의 이 반응성이 좋아지면서 당뇨가 나아요. 근데 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드디어 우리 몸은 지방을 연소시켜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대사시키는 그 스위치가 켜져요. 그래서 그 16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일 이식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얘기를, 이 클린이라는 이 책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독 시간은 마지막 식사를 마친 약 8시간이 지난 후에 켜지고, 해독 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몇 시간이 필요하다? 4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를 한 지 8시간이 되어야 해독 스위치가 켜져요. 그리고 적어도 몇 시간은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시간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해독 작용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대가 사실은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이제 식후에는 우리가 먹은 그 음식물에서 탄수화물을 통해서 포도당이 공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4시간, 5시간 이렇게 지나면 간에 사용이 되고 12시간쯤 되면은 대부분의 대사작용이 지방대사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러니까 8시간 이렇게 지나면 지방대사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독을 잘 하려면 우리 몸이 지방을 잘 쓰는 그런 몸으로 변해야 돼요. 지방을 잘 쓰면 뭐 당뇨, 고혈압, 뭐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설명을 이미 드린 거예요. 자, 이 패드 구간이 있죠. 이 패드 구간. 이게 식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우리 소장에서는요, 참 감사한 게, 1시간에 당을 많이 흡수해봐야 40g 정도밖에 흡수를 안 해요. 이게 만약에 막 80g, 100g 흡수를 해버리면, 우리 이 혈당, 이 심혈관계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식후에 이렇게 쫙 흡수량이 늘었다가 4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져.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5시간쯤 되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게 조금 분해되어 가지고 사용이 돼요. 그런데 12시간이 지나면 여기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당신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 당신생이 될 때는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시간 이상 공복기를 가지면 한 16시간 이렇게 이제 공복기를 가지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8시간 이내에 하고 한 16시간 정도의 공복기를 가지면 해독이 충분하게 돼요. 당신생이 될 때에 지방도 분해되고 이제 케톤체 생성도 되고 이러면서 우리 몸에 굉장한 이 노폐물들이 태워지기 시작합니다. 지방 연소는 노폐물 연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공복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해독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어라? 2번 먹어라. 그 다음에 오후 4시 이후에는 위를 어떻게 해라? 비워라. 그러면 지방 대사 스위치, 해독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이게 7주기율이 있어요. 7주기율. 진짜 이게 7주기율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안 하지만 이 7주기율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일주일에 하루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을 해라. 쉬라 그래요. 근데 야, 우리 몸을 일주일에 하루 쉬어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여러분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57년생이신 여자분이 한 번 오셨어요.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2월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 4개월 만에 왔어요. 몸을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 좋아졌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녁에 과일 드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과일식 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는 못했대요. 건강식으로 하고 다 했는데 그건 못했대요. 그러면서 한번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분은 뭐 이렇게 폐에 어떤 종양이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암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열흘 뒤에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 안 좋은 게 한 40몇 가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30몇 가지로 줄었는데 여러분 여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6개 정도로 줄어들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거는 50대의 건강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이랬어요. 그분은 뭐 자기 병 때문에 자꾸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암이 있어도 나을 만큼 좋아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탁탁 따라하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과외식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또 미토파지를 일으키는 생활, 유산소 운동, 그렇게 냉온욕,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는 냉온욕, 그 다음에 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체 시계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밤 10시부터 적어도 새벽 2시, 근데 이거 이 정도 자면 안 되고요. 잠은 최소 몇 시간 자야 돼요? 6시간, 7, 8시간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때 공복 상태에서 수면에 들어가야 우리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활을 하면 우리가 해독 대사가 잘 돼요. 그래서 해독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당뇨 강의할 때, 저는 이제 2015년 다니엘라 자코비치 교수가 연구한 이 논문을 딱 설명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딱 짚어서 설명을 해드려요. 여러분, 이제 당뇨 환자에게 이제 이분이 아침을 먹었을 때와 아침을 굶었을 때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아침을 먹는 사람은 점심에 혈당이 적게 올라가고, 아침을 굶는 사람은 점심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을 굶었더니 이 환자들이 혈당이 268이 나왔는데 아침을 먹으니까 192로 뚝 떨어졌어요. 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으면 당량이 더 많이 섭취가 됐는데 혈당이 떨어질까요? 역으로. 그래서 이게 아침을 먹으면 점심 때 17%가 감소가 되고 저녁 먹은 후에는 7.9%가 감소가 돼요. 이게 당뇨는 약을 먹어도 10% 이내밖에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식이요법을 하니까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아침을 안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적게 생산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에서 인슐린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분비계 호르몬이나 소화기계 호르몬들이 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가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다. 그런 연구는 많잖아요. 그죠?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뇌가 명민해서 학습 능력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의학은 성서 기반 의학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1일 2식일까요? 1일 3식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1일 2식일까요? 1일 3식일까요? 네,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 때 아침하고 저녁만 줘요. 아침하고 저녁. 근데 여러분, 제가 저녁을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두 가지 저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후지만 이게 해가 이렇게 중천에서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그거를 이제 그 저녁을 첫 번째 저녁이라고 그러고, 해가 이제 떨어졌을 때 시작되는 저녁이 두 번째 저녁이에요. 첫 번째 저녁, 해가 중천에 기울어질 때 이거를 에레부라 그렇게 해요. 에레부.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만나를 주실 때 아침하고 저녁에 줬는데 이거는 뭐냐면 해 떨어진 저녁이 아니고 오후를 얘기하는. 이게 해가 서산으로 서서히 기울어질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먹는 시간도 이게 두 저녁 사이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양을 잡아서 먹는 시간이 해질 무렵이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between two evening,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에. 그리고 두 저녁 사이 12시와 6시 사이는 언제예요? 3시 정도에 먹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개혁자, 여기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인들의 일반적 식사 습관은 하루에 2끼 먹는 것이었다. 그들이 가장 잘 차려서 먹는 때는 한낮이 좀 지나서 먹는 식사였다. 그러나 이방의 사치스러운 습관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왕과 왕자들은 밤 늦게까지 잔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식을 했는데 이게 로마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왕과 왕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 부자 이 계층에서부터, 귀족 계층에서부터, 이게 왕가에서부터 사람들이 저녁에 이렇게 만찬을 즐기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너도 나도 먹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자도 조석 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조 저녁석, 그게 끼니예요. 점심은 정규 식사가 아니었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이게 저녁이라는 게
실제로 해 떨어진 저녁이 아니에요. 예, 오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물어다 주는데 아침과 저녁에 물어다 줘요. 그러면 이 저녁은 여러분 첫 번째 저녁일까요? 두 번째 저녁일까요? 첫 번째 저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저녁이에요. 예, 오후를 얘기하는 에리브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진 다음에 그 깜깜할 때 그 저녁을 나엘라 또는 나일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을 해요. 이거 보니까 제가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야, 이 성경은 보니까 이게 두 번째 식사를 하고 세 번째 식사가 없구나. 그런데 두 번째 식사를 언제 했다는 거예요? 한 3시 정도 뭐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시 이전에 두 번째 식사를 하면 돼요. 뭐 2시든 3시든 4시든 하면 돼요. 자, 여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개혁자 1878년에 나온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건강해지려면 1일 2식을 하고 그것도 오후에 두 번째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1시 뭐 12시 이렇게 이제 점심 드시는 분들은 저녁에 과일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건강법은 뭐냐면 공복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공복 시간은 적어도 얼마가 되는 게 좋다? 16시간의 공복을 갖는 게 좋다. 그런데 이게요, 16시간의 공복을 갖는데도 지방을 분해시키는 이 지방대사의 지방대사 스위치가 안 켜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독 스위치가 진짜 웬만하면 안 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루를 그냥 물금식 하면 돼요. 근데 그거 힘든 사람들은 세 끼 다 한 200g 정도의 과일식을 하면 웬만하면 이제 이때부터 해독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해요. 지방을 연소시키는 지방의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복 시간을 늘려야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또 지방 대사를 자극해가지고 지방 분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살 빼려면 저녁에 잘 주무셔야 돼요. 또 잠을 불규칙적으로 자는 습관, 또 충분치 못한 수면은 대사 기능을 느려지게 하기 때문에 체내 지방을 태우는데 어려워집니다. 저는 지방 대사가 너무 잘 되는지 살이 안 쪄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건강해서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공복기를 가져야 렙틴 저항성을 없어요. 이 렙틴 호르몬이 지방세포를 이렇게 줄이고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렙틴 저항성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렙틴 호르몬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에요. 그럼 배가 불러요. 그럼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배가 부르니까. 얘가 식욕을 억제시켜야 돼요.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 어떻게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계속 불규칙하게 먹고 계속 폭식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렙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 뇌하 수체에서 이게 이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제 배부르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이게 이 뇌하 수체 이게 수용체가 이게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뇌하 수체에서 이게 반응을 안 해요. 이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배가 안 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을 자꾸 먹게 돼요. 그러면 지방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만 먹고 세 끼 먹는 것보다 아침에 좀 충분히 먹고 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안 먹는 게 살을 빼는데 훨씬 좋아요. 이게 소식하면은 이제 대사 기능 뚝 떨어지고 이게 지방세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지방세포가 약간 홀쭉해졌다가 나중에 이게 지방세포가 안 줄어들고 다시 지방세포가 통통해지면서 다시 살이 올라와요. 그래서 공복기를 늘리는 그런 식사가 굉장히 좋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멀리해라? 예, 육식은 이거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칼로리는 높아요. 여러분, 탄수화물이 칼로리가 높습니까? 열량이 높습니까? 아니면 지방이 열량이 높습니까? 탄수화물은 1g에 5칼로리, 지방은 1g에 8칼로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기는요, 칼로리는 높아요. 근데 영양 밀도는 사실 현저하게 떨어져요. 칼로리당 영양 밀도도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채소, 과일에 비하여 미네랄 수치는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항산화제,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제가 고기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과일과 채소에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은 이제 콜티솔 호르몬을 이게 낮추어져서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근육 손실을 줄여줘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 주어서 근육량을 늘려줍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나 레틴 저항성을 극복해 줘서 체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7주기 리듬, 이 7주기 리듬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단식 기간이 1일부터 이렇게 10일까지 이렇게 쭉 놓고 볼 때, 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굶으면 혈당 수치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위에 그 노란색 위에 그래프는 뭐냐면 케톤체가 이렇게 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케톤체 분해는 더 많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주일 사이클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거 이광조 박사가 연구해가지고 이거 채식물계열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내놓은 겁니다. 이분이 참 이거 좋은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포도당이나 케톤체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7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7주기 리듬을 잘 활용해서 저는 이제 식이요법을 짤 때 다 7주기예요. 115. 그러니까 하루 과일식, 하루 보식, 5일 건강식, 이거 115, 214, 313 다 7로 끝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계속해서 해독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이렇게 7일 사이클로 해서 암도 치유가 되더라. 이제 이런 연구를 이광조 박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1일 2식을 하는데, 두 번째 식사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을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자, 여기 CD 173쪽에 보면요. 아침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아침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거보다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 하거나 아니면 과일만 먹을 때 많이 먹어라, 조금 먹어라, 조금만. 그래서 저는 200g 이하로 섭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한 25년 전부터 했어요. 최근에 간헐적 단식이면 많은 논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한 거를 꼭 뒷받침해주는 논문 같아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해온 게 잘못되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더 정확한 것으로 판명이 되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식이요법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끼 식사를 한 다음에 몇 시간의 휴식이 필요하다? 네, 대여섯 시간. 저는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는 이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언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언의,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병든자가 오면 치료가 돼요. 식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돼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 법칙도 그 율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건강 법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원칙을 잘 지키시면 여러분의 이 신체 나이가 굉장히 젊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네. 그렇게 해서 저처럼 이렇게 생체 시계가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 그리고 제가 40대보다 지금 더 젊어요. 옛날에 제 40대 보면 지금보다 더 늙었어.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한 40대부터 제가 30대 한 중후반부터 이제 이걸 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갈수록 젊어지는데 좀 이제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예.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치유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이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었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강법칙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준수하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이 임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생애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듣는 자마다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의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임하게 하시며 근심에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다 회복시키며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